내 친구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전부 귀신을 본다. 제 친구 중에 귀신을 잘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 얘기를 들어보면 그놈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귀신을 자주 목격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놈의 집 얘기를 들으면 움찔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누나는 매일 학교에 가고 부모님도 맞벌이이신지라 아침 후부터 저녁까지는 집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당시 친구는 누나가 대학생이라 아무래도 친구가 제일 일찍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거나 서랍들이 빠져 있고 옷가지들이 어질러져 있는 등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온 가족이 동시에 베란다에 서 있는 처녀 귀신을 동시에 보고 놀라는 적도 한두 번도 아니라고 하고 가위 눌릴 때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젠 짜증나서 미친년아 할 때면 더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 정말 더욱더 세게 누른다는군요. 하여튼 그놈에게 들은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 훔쳐가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친정 생활을 하실 때 자주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요리를 하다가 재료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선반이 창문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자리를 비우면 음식 재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잠시 뭐 좀 가지러 창고에 갔다 오는 사이에 창문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손을 보신 겁니다. 누군지 잡아내려고 바로 달려가서 내다본 순간 친구 어머니는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다네요. 집 구조가 대문이 있는 쪽은 평지이지만 주방이 위치하고 있는 집 뒤쪽은 아래쪽이 높은 언덕길이라 그 높이로 사람 손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얘기하니 저승에 못 올라가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그냥 모른 채 하라고 하셨다더군요. 두 번째로는 정체불명의 눈이 큰 귀신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외삼촌께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십니다. 그늘도 여를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일찍 교회로 길을 나섰다고 하시는데 겨울이라 날이 무척 어두웠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웠고 말이죠. 그래서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셨는데 교회까지 가면서 뭔가 정말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시커먼 무엇인가가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쳐다보면 나무 뒤에 숨고 다시 쳐다보면 또 나무 뒤에 숨고 자세히 봤더니 눈이 정말 시커매서 엄청 컸다고 하네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교회로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후 안심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 들어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까 봤던 그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 명씩 쳐다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외삼촌께서는 너무 놀라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찝찝한 기분이 안 가셔서 살짝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앞에 그 귀신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여깄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로는 한밤중에 나타나신 고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고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 친구 어머니가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얘기인즉슨 고모님 댁이랑 친구네 집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친척들끼리 보증 문제로 인해 사이 안 좋은 집들이 꽤 되잖아요. 고모님 댁 사업이 어려워서 고모님이 친구 어머님께 좀 부탁을 했었는데 거절을 하셨었나 봐요. 당시 경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도 했고 보증은 가족끼리라도 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고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치른 후 2달이 지났을까. 친구 아버님은 출장을 가셔서 친구 어머니께서 혼자 잠을 청하고 계셨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더랍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셔서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나다. 문 좀 열어봐 라고 고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셨었대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고모님께서는 문 앞에서 정말 사람을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대요. 그러시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달려오셔서 목을 조르시더라는 거예요. 순간 비명을 지르셨고 그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제 친구와 누나가 본 것은 눈이 뒤집혀지신 채 입에 거품을 물고 계셨던 친구 어머니였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옮긴 후 한숨 돌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려는 찰나 전화가 바로 와서 받았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 없냐고 말이죠. 엄마가 지금 갑자기 발작 상태가 오셔서 응급실이라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친구 아버님의 꿈에 고모님이 나타나시더니 너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네 안 사람 좀 같이 데려가야겠다. 나 이대로는 혼자 외로워서 강을 혼자 못 건넌다라는 말만 하시고 계속 서럽게 우셨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는 친구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친구가 귀신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면서 해준 얘기였습니다. 친구가 학원 시험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불도 안 끈 채로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 이상한 느낌이 와서 바로 눈을 떴는데 불은 꺼져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가위가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동자를 살짝 돌렸더니 검은 옷자락이 길게 땅에 축 늘어진 게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느꼈답니다. 이게 저승사자구나.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정말 난리를 쳤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왼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하고 다시 발버둥 치려고 하다가 아래쪽을 보게 되었죠. 절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로 새카만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정말 창백한 얼굴에 무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다시 질끈 감고 가위를 풀려고 몸이 땀에 범벅이 되도록 발악을 했는데도 안 풀리다가 갑자기 팍 풀려버리더랍니다. 안심하고 한숨을 푹 쉬는데 정말 굵은 목소리로 귓속말이 들렸었대요. 장난친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후다닥 일어나서 바로 불 켜고 잠도 못 자고 밤새웠다고 합니다. 아침쯤 되니까 시끄러운 앰뷸런스 소리가 났대요. 등교하면서 수위 아저씨께 여쭤보니 아파트에서 새벽에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도 업무 중에 심심했나 봐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음악을 좋아하는 귀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짧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밤새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친구 놈이 집에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물론 이어폰을 귀에 끼고 말입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흘렀을까. 시간도 늦었고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잠을 자두는 것도 필요하니까 자려고 귀에서 이어폰을 뽑는 순간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듣고 있어. 끄지 마. 제 친구는 그날도 잠 못 잤습니다. 아침에 퀭한 눈으로 학교에 와서 이 얘기를 해주던 기억이 나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